안녕하세요. 노멀피플 디자이너 뮤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실기편으로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에서는 재료 단면 패턴 표현과 치수 기입, 그 다음에 재료명, 인면 마감 엣지 표현까지 오늘 학습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단면 패턴 표현에서 지형 단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형 단면 표현은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40 굵기의 굵은 선과 90도의 각을 이루는 사선, 그 다음에 해치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옵셋 간격 20으로 GL선에서 아래쪽으로 옵셋을 2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셋을 다시 실행하셔서 200 간격으로 옵셋을 해주신 후에 90도의 각을 이루는 사선은 폴라 트래킹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컨트롤 마우스 오른클릭, 오스냅 세팅, 폴라 트래킹이라는 메뉴로 이동하셔서 활성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45도로 지정하신 후에 OK로 설정을 나오시고요. 라인 명령을 실행하셔서 시작점을 여기로 지정해 주시고, 자, 사선 방향으로 커서를 놓게 되면 추적선이 잡혀요. 이게 바로 폴라 트래킹에 의한 추적선인데요. 자, 여기서 폴라 트래킹 추적선 사용하셔서 사선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해치 패턴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대략적으로 내려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치를 실행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이 빈 공간에다가 영역을 지정해 주신 후에 해치 패턴은 ANS31 사선 해치 패턴을 이용해 주시고요. 크기는 15 간격으로 크기를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 위치를 set origin으로 이쪽을 지정해서 마무리를 한 번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치를 실행해 주신 후에 위쪽에 있는 빈 공간을 지정해 주시고요. 해치의 패턴과 크기는 동일하게 가시고요. 각도를 90도로 대칭이 되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set origin으로 시작 기준을 동일한 위치로 지정하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림 정리를 좀 해줄 건데요. 앞서 작성했던 수직선을 조금 더 연장하셔서 트림으로 이 끝에 부분들을 전부 다 제거해 주시고요. 이 선과 이 선들은 전부 이레이저로 그냥 제거를 해주신 후에 이 선은 p-edit 명령을 사용해서 굵기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굵기는 40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선들에서의 색상은 40 굵기로 작성한 선은 노란색으로 해주시고요. 해치 패턴은 파란색, 90도의 각을 이루는 사선은 흰색으로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반대편도 동일하게 이걸 복사해서 사용할게요. 자, 그리고 이 선은 그냥 제거를 해서 지형 단면이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지형 단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잡석 재료에서의 패턴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패턴을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60도의 각을 이루는 사선이 필요한데, 이 사선은 X라인으로 60도의 각을 이루는 선을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라인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제거를 해주시고요. 로테이트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 사선을 선택해 주신 후에 중심은 이쪽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복사 옵션을 실행해 주신 후에 90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move 명령을 이용해서 수평 방향으로 60 간격으로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트림으로 끝부분을 정리하신 후에 미러 명령을 실행하셔서 이 선을 선택하신 후에 첫 기준점을 이 사선의 미들로 지정하신 후에 상하 대칭으로 작성을 하나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미러 명령 실행, 이 선을 다시 선택하셔서
여기 미들 기준 첫 번째 기준을 잡아주시고 이번에 수직 방향으로 기준을 잡아서 좌우 대칭으로 작성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한 재료의 선을 그대로 이용하기보다는 빠른 블럭 만들기를 활용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작성에 유리합니다. 자, 빠른 블럭 만들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 색상은 파란색으로 변경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위치는 가운데로 위치를 이렇게 잘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하셔서 반대편으로 300, 그 다음에 이 반대편으로 300을 위치를 잡아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제 줄기초에서의 잡석 부분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 주도록 할 건데요. 작성된 패턴을 복사해서 작업을 완료해 주도록 할게요. 자, 미들 포인트를 잡아서 마찬가지로 미들 포인트로 지정하셔서 이렇게 완성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남는 부분들은 그냥 삭제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현관 출입구에서의 잡석 다신 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복사해서 하나를 가져오시고요. 자, 이 끝에 놓이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쪽 사선 부분에서 이 표현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자, 복사 위치 기준 잡아서 우선 미들로 놓으셔도 되고 이 끝으로 놓으셔도 됩니다. 자, 편하신 대로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로테이트 실행해서 회전할 건데요. 회전 중심은 이쪽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레퍼런스 옵션을 활용하겠습니다. 레퍼런스 옵션 실행하셔서 회전 중심을 다시 한번 지정해 주시고 여기 끝에 지정해 주신 후에 이렇게 엔드 포인트 쪽을 지정하셔서 이 사선 방향과 평행하게 위치를 맞춰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ove 명령을 이용해서 위치 변경이 조금 필요하시면 이렇게 위치 변경을 하셔서 자리를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진행되는 잡석도 한번 표현을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복사해서 간격을 맞추실 때는 이 간격이 떨어지는 거를 대략 생각하셔서 이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간격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500 간격을 정확하게 이번에 주도록 할까요? 자, 여기는 이렇게 마무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복사해 오시고, 자, 여기는 하나를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500 수평 방향으로 정확하게 잘 작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운데로 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동이 필요하면 작업해 주시고요. 네, 복사. 여기서는 길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뭐 어레이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복사 이용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는 부분은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여기도 마저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작성된 패턴을 그대로 복사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남는 부분 제거해 주시고 가운데로 잘 배치를 한 번 더 맞춰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잡석 재료 단면에서는 전부 다 표현을 다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단면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철근 콘크리트는요, 해치를 사용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해치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이 중심선 요소들이 영역을 지정하는데 방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선을 잠시 숨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치를 실행해 주시고요. 자, 단면 부위를 영역 지정을 이렇게 잘 해주시고, 해치 패턴은 여기서 세 줄짜리 패턴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JIS RC10 이라는 이렇게 해치 패턴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세 줄짜리로 되어 있는 해치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제 크기는 40 크기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0도로 맞춰주시면
기존 패턴이 4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잡혀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재료 단면 표현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치수 기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치수의 모양부터 설정을 바꾸어 주도록 할 건데요. dim 스타일 명령을 실행해 주도록 할게요. 단축키는 D 이용하셔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창을 들어오시면 기존에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IS25 설정해서 모디파이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설정창이 열리면 제일 먼저 화살촉 모양부터 변경해 주도록 할 건데요. 퍼스트에 있는 화살촉 모양을 도트 스몰로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리더 모양 또한 도트 스몰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인에서는 익스텐드 바이언 티크 부분에서 2 크기로 바꿔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드 바이언 딥 라인에서도 2 크기로 변경을 해줍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옵셋 from origin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도 1 설정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메뉴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텍스트 메뉴에서는 서체 변경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점점점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새로운 유형 스타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스탠다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체는 루시다 산스 유니코드라는 서체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설정은 굳이 안 해주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 서체만 변경하고 어플라이 클로즈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 크기는 2.5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Offset from Dim Line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를 1 설정으로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피트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 피트 메뉴에서는 레디얼 체크를 전부 아래쪽으로 설정을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아래쪽에 보시면 오버롤 스케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오버롤 스케일 부분을 40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40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단면도의 출력 축척이 40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40으로 지정을 해서 모든 사이즈들이 40배 커지게끔 설정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위 설정에서 유닛 포맷을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변경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변경은 1000 단위 부분에서 콤마를 표기해 주는 부분인데요. 변경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자, 오케이. 클로즈 하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치수를 본격적으로 기입을 해볼 건데요. 치수를 기입하기 앞서 어디 부분을 치수 기입해야 되는지부터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린 후에 기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작도를 마무리해 주신 후에 어떤 부위를 치수 기입해야 되는지를 알고 진행하셔야 어떤 문제 조건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적절한 위치에 치수 기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현재 화면을 보시면 세로 방향으로 들어가는 치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들어가는 치수가 있어요. 먼저 세로 방향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들어가는 치수에서는 먼저 이 동결 심도에 대한 치수 표현, 그 다음에 기초판 두께에 대한 치수 표현 정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는 현관 바닥 레벨, 그 다음에 실 바닥 레벨까지 치수 표현과 반자 높이 표현을 꼭 해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로는 설계 치수 부분인데요. 이 반자 높이에서 지붕 끝에까지의 치수를 표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치수는 이 정도만 표기를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부분으로 들어가는 치수에서는 용마루선을 기준으로 벽체 중심선에서의 치수만을 표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용마루선에서 벽체 중심선 각각 치수 표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표현된 치수는 처마 끝선, 즉 처마선까지의 치수를 표현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인면으로 그려지는 중심선도 있을 텐데요. 이 도면에서는 부분 단면 상세도 있기 때문에 인면으로 작성한 부분에서의 치수는 표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로 방향은 치수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기초 부분을 좀 볼게요. 기초 부분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치수를 표현해 주시면 좋은데요. 기초판 두께는 이쪽에서 표현을 해 주셔도 되고 이쪽에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튀어나오는 치수 표기해 주시고요. 그
그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치수 표기와 잡석과 버린 콘크리트 크기에 대한 치수 부분을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서 치수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한번 치수 기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로 부분부터 치수 기입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치수 기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늘색 레이어로 지정을 바꿔 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치수 기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너 디멘전 DLI 단축 키이고요. 자, 여기 GL선에서 위치 한번 지정해 주시고요. 자, 동결 심도까지 위치를 지정하셔서 치수를 하나를 작성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Continue Dimension을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할 건데요. Continue Dimension은 기존 치수와 평행하게 치수를 기입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에요. 단축키는 DC5 사용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아까 동결 심도까지 치수 기입 아래쪽으로 기초판 두께를 여기서 치수 기입했는데요. 여기서는 기초판을 이쪽에서 하지 않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치수 기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위쪽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 바닥 레벨까지 치수 기입 한번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 바닥 이 건축선까지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반자 높이까지 치수 위치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붕까지는 이 모서리까지 클릭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조정할 건데요. X라인으로 수직이 되는 선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꼭 X라인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된 치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보조선의 길이를 전부 동일한 위치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조선의 위치를 동일하게 위치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요. 여기서 보조선의 길이가 이렇게 너무 짧으시면 안 돼요. 보통 이렇게 기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조선의 길이는 어느 정도 표현이 되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적당한 길이는 한 이 정도를 적당한 길이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명확하게 사이즈로 이야기를 드려보면 대략 한 600 정도 길이를 갖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마무리하지 않고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치수 문자에 대한 가독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자의 위치를 이동하셔서 알아보기 쉽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자 여기는 설계 치수로 내용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세로 부분 치수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부분 치수 살펴볼게요. 용머리선을 기준으로 라이너 디멘전을 하나를 이렇게 기입을 해 주도록 하는데요. 이 보조선의 길이가 처음에 기입한 이 거리가 좀 비슷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마찬가지로 벽체 중심선 이렇게 치수 기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첨화선까지 치수를 기입할 건데요. 참고로 이 옆에 보이는 이 선은 이 인면도를 그릴 때 필요했던 중심선인데요. 이 선은 그냥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현재 도면은 단면 상세도이기 때문에 인면에 관련된 중심선은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도록 하고요. 첨화선까지 치수를 기입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보조선의 길이는 동일한 위치로 변경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동일하게 추적성 기능 같은 거 활용하셔서 완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부분에서의 필요한 치수 부분을 기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초판 튀어나오는 이렇게 치수 문자가 이 선에 지나치게 되면 나중에 출력에서 좀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동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마찬가지로 치수 기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부분인데, 이 중심선들이 이렇게 치수를 지나치면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줄여주는데, 얘만 줄여주기보다는 다른 데도 같이 줄여주면 좋겠죠? 좀 더 동일하게 스트레치 사용하셔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만 튀어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기초판 두께하고 그 다음에 밑창 콘크리트 잡석 부분에 대한 사이즈를 넣어 줄 건데요. 자, 치수 하나 개입해 주시고, 컨티뉴 디멘전 사용하셔서 작성을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가독성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위치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을 아래쪽으로 좀 살짝 빼줄게요. 자, 그 다음에 200과 300이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200을 옆으로 좀 살짝 움직여서 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제 기초도 이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치수 기입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치수를 복사해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이 간격이 안 나오는 부분은 이 옆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양옆으로도 간격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치수를 생략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복사해서 이제 가져오시는데, 여기서의 가로폭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스트레치 활용해서 맞춰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도 치수 복사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기초 부분에서의 치수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라스 부분과 현관 출입구 부분에서도 필요한 치수가 있는데요. 먼저 테라스 부분부터 볼게요. 테라스 부분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치수, 그 다음에 두께, 그 다음에 여기 치수가 너무 많이 붙어 있죠. 이것도 치수 문자 이동을 잘 하셔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실 때 오스냅 자동 모드는 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작업이 잘 됩니다. 자, 이렇게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주열선에서 자, 여기까지 치수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버린 콘크리트 부분과 잡석 다신 부분도 이렇게 같이 치수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위치는 동일한 위치로 이렇게 위치 변경을 하셔서 보조선을 작성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수 문자 위치 변경하시는데요. 여기서 오스냅 방해되면 오스냅 꺼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적당히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치수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관 출입구 부분도 좀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치수 부분 작성해 주도록 하면, 자, 이 부분 치수가 이제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 간격도 좀 필요한데요. 자, 여기서는 요 끝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치수는 보조선 동일한 위치 이렇게 작성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이제 치수도 뽑아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재료명에서 두께 표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치수를 재료명에서 표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재료명에서 표기가 되는 부분들은 굳이 치수를 안 넣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치수 기입은 꼭 필요한 부분만 작성을 하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실명과 재료명, 기타 등을 이제 표현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명과 재료명, 그 다음에 기타, GL, 문자라든지 물매 주석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완성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실명부터 살펴보면 실명의 문자 크기는 3 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3 크기는 축척을 적용했을 때의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축척을 적용한 크기는 40분의 1이니까 3 곱하기 40을 하셔서 120 크기의 실명 크기를 작성 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자를 작성해 볼 텐데요. 문자 작성은 d텍스트를 이용하시거나 m텍스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d텍스트로 저는 문자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m텍스트로 문자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거실 이렇게 하나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여기서의 폰트 마찬가지로 루시다 산스 유니코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명 같은 경우는 사각형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위치가 사각 틀에 정확하게 가운데 놓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대략 화면에서 가운데로 보일 수 있게만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저스티파이에서 미들 센터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그립점이 생겨요. 자, 그 가운데 그립점을 클릭하셔서 렉탱글의 지오메트릭 센터를 기준으로 위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m텍스트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경우에는요, 사각형을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T 실행하셔서 모서리를 각각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거실, 그 다음에 문자의 크기 설정, 그 다음에 서치 설정, 그 다음에 여기서 Justification이라는 부분이 이 리본 메뉴에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Middle Center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완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각형 가운데 위치를 해서 작성을 마무리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이건 편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실명의 위치는 실 공간에서의 가운데로 그 위치를 설정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자, 거실, 그 다음에 이제 현관, 그 다음에 이제 테라스 쪽에 있겠네요. 자, 복사하셔서 테라스, 자, 이렇게 실명을 이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자가 그래픽 환경에 따라서 또는 이제 서치 환경에 따라서 살짝 확대 축소를 했을 때 한쪽을 쏠리는 현상이 있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출력을 하시면 정확하게 가운데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재료명 기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재료명 기입은 리더 명령을 사용하는데요. LE 단축키를 이용해서 실행해 주시고요. 처음에 위치를 대략적으로 하나를 지정해 주시고 수직선을 그리실 때는 정확하게 수직이어야 하고요. 적당하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 이제 꺾이는 라인의 가로선 길이는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돼요. 이 부분도 제가 좀 정해드리면 80 길이로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주시고 이제 재료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재료명을 적어보면 THK 200,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입력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엔터 키를 이용해서 명령을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리더 명령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게 되면 문자의 크기가 좀 크게 잡히게 되는데요. 이 재료명의 크기는 이 크기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작성 크기는 40에 2를 곱하면 80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텍스트 크기를 80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료명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어서 써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그렇게 작업을 하실 때는 기존에 이렇게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이제 수직 방향으로 복사를 해 주시는데, 이 복사 간격은 80의 2배, 즉 160 간격으로 이렇게 복사를 한 번을 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복사 객체를 이걸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밀려서 복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 편집을 해주시는 게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점의 위치 또한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구조 바닥 부분 아래쪽으로 해서 재료명 표기를 완성을 좀 해보도록 하면요. 여기서의 재료명 내용은 4개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처음에, 자, 지지선을 이 부분에서 전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처음 지지선 철근 콘크리트 부분 지정이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점의 위치를 그 재료가 위치하는 곳으로 위치를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위치 변경하실 때 오스냅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스냅을 꺼놓고 작업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재료명이 가리키는 부분을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명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더블 클릭으로 들어오셔서 단열재 문제 조건에서 85mm였죠? 단열재 THK 85mm 단열재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료를 해주시고 다른 부분들을 또 작성을 하실 때는 얘를 좀 복사해서 이용을 하시는 게 편한데요. 그 위쪽으로 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들은 이제 미러를 활용하셔서 작업하시는 게 편하겠죠. 자, 이렇게 미러 하시고 위치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미러를 하신 후에 위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우선 가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독성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 위쪽도 한 4줄 정도가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자, 먼저 철근 콘크리트는 아래쪽에서 했으니까요. 그 위쪽으로 하시는데 점의 위치를 보시면 아래쪽에서부터 하시게 되면 얘네들이 점 위치들이 좀 밀려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위쪽으로 위치를 이렇게 변경하면서 위치 지정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 편집 쭉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주석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복사나 미러를 활용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사선 방향으로 지지선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는 그냥 수평으로만 지지선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왜 이렇게 사선 방향과 수직 방향 또는 수평 방향으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냐면 바로 가독성 부분 때문인데요. 여기 십자 못치기 부분을 잠깐 보시면 여기 수평선과 수직선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을 수직과 또는 수평으로 그냥 작성을 하게 되면 지지선에 대한 선 구분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선으로 표기를 해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십자 못치기 부분에서 여기를 이렇게 수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선을 보면은 이 수직선들과 구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선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이 사선으로 작성하실 땐 사선 또한 각도가 45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폴라 트래킹 기능을 활용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선 가로 길이는 80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처럼 동일하게 문자 쭉 작성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문자 크기 또한 마찬가지로 80으로 변경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물바지 쪽을 잠깐 보시면 물바지 쪽에서는 사선이 아닌 수평으로만 지지선을 사용하고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리더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요. 자, 처음에 수평 방향으로 선을 하나 적당하게 하나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실행을 한번 눌러주시고 한 번 더 실행을 하시면 바로 문자 쓰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문자 쓰기로 완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자 쓰기를 하셨다면 문자 크기 변경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모든 재료명 표기를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재료명 표기 완성이 끝나셨으면 이제 GL 글자 표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L은 문자 크기를 3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실명에서 사용한 문자를 그대로 복사해 오셔서 자, 문자 내용 편집으로 변경해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치는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떨어뜨리는 위치로 해서 자리를 잘 잡아 주시면 되고요. 반대편에도 똑같이 표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물매 주석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물매 주석 같은 경우는 렉탱글 1000에 400 크기로 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는데요. 여기서 이 사각형의 크기는 물매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각형을 작성해 주셔야 하겠죠. 자, 그리고 이 모서리에서 이 모서리까지 사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반대편을 이렇게 트림 제거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주신 다음에 자리를 적당하게 그 근처에서 잘 잡아주세요. 이 위치가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도 안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편에 표현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는 재료명을 그대로 좀 활용하시는 것도 되고요. 또는 실명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실명에서 복사해서 내용 편집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문자 크기는 이 크기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실제 작성 크기는 80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숫자 기입하는 부분들 각 라인의 중간이 되는 위치로 해서 위치를 잡아주신 후에 이제 내용 편집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4. 그 다음에 이쪽은 10. 이렇게 물매 주석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면 해치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치 표현 외부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외부에서 보여지는 벽 마감 재료가 붉은 벽돌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벽돌 느낌의 해치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해치 실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역 지정해 주신 후에 해치 패턴은 AR, BR, STD 이 패턴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표준 벽돌 패턴인데요. 이 벽돌 패턴을 쓰셔야 크기를 1로 했을 때 표준 벽돌과 거의 흡사한 사이즈로 크기가 잡혀서 해치를 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R, BR, STD 해치 패턴 그 다음에 사이즈는 1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set origin 이용하셔서 시작 위치 이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옆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도 해치를 동일하게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치를 넣었을 때 서로 이렇게 선이 엇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치 프로퍼타이스 사용하셔서 이렇게 맞춰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외부 쪽에 벽돌이 마감으로 보이는 부분은 해치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내부에는 벽지 정도를 해치로 표현해 주시면 좋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해치를 어떤 패턴을 쓰는 게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벽지로 적당하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해주셔도 되는데 박스라는 해치도 괜찮고요. 또는 하운드라는 이 해치 정도를 사용하셔서 벽지 느낌의 마감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먼저 재료명과 실명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표현을 하고 해치 표현을 넣었는데요. 이제 그 순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명을 표기하는 곳은 해치 패턴이 같이 겹쳐서 들어가게 되면 출력에서 잘 알아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명과 실명 등을 먼저 작업을 완료해 주신 후에 해치를 이렇게 넣어 주셔야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피해서 해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해치를 먼저 넣어놓고 그리고 재료 작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지 한번 제가 예시로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나중에 출력을 하면 이 파란색 선과 이 문자와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문자를 피해서 해치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고려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부분들은 괜찮지만
선이 직접적으로 교차가 되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냐면 바로 와이프아웃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 선들이 가려질 수 있게 작업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자, 그 방법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번 학습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사각형을 그리실 때는 이 문자가 라인에서 겹쳐지는 부분으로 해서 테두리를 타이트하게 작성을 해주도록 합니다. 너무 크게 그리게 되면 도면의 선 요소가 너무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wipeout 명령을 사용합니다. 명령을 실행하신 후에 한 번 더 실행을 해주시고 사각형을 선택하신 후에 yes 옵션을 이용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문자가 또는 객체선들이 가려지는 역할을 해주는 객체가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문자는 이제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는 이렇게 화면에서 가려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문자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문자만 오른 클릭하셔서 Draw Order, 그 다음에 맨 앞으로 보내는 Bring to Front 이용하셔서 이렇게 앞으로 꺼내 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들도 이제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왕이면은 작성한 거를 이제 복사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문자는 이렇게 또 선택하셔서 이렇게 앞으로 올 수 있게. 너무 길면 불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트레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하셔서 문자 부분에서만 적절하게 가려질 수 있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작성을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시간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좀 생략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와이프아웃 선이 나중에 출력해서 보여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들을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안 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작성을 다 해주신 후에 와이프아웃이라는 명령을 다시 실행해 주시면 프레임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프레임을 옵션을 실행해 주셔서 또 보시면 ON과 OFF라는 옵션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OFF 설정으로 옵션을 설정해 주게 되면 와이프아웃 테두리 선이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출력에서도 이 선이 안 나오겠죠. 이렇게 실명과 재료명, 기타 등을 이제 표현을 완료하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부분 단면 상세도는 여기까지가 총 작업 부분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도면 틀과 표제란 작성 등이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서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